나는 그날 밤 창밖 하늘을 바라보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다. 한반도 상공에 떠오른 것은 평범한 달이 아니었다. 분명히 뜨고 있어야 할 하나의 달이 사라지고 대신 서로 다른 궤도로 회전하는 두 개의 붉은 초승달이 동시에 떠올랐다. 첫 번째 달은 예사롭지 않게 시뻘건 불꽃을 뿜어냈고 두 번째 달은 차갑고 푸른 빛을 발산하며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가운데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의 운명을 해독하려 한다. 이 이중 초승달 현상을 목격한 직후 나는 즉시 브랜든 빅스 목사 겸 예언자의 영상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다. 오클라호마 시골 목수 출신인 그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구독자 앞에서 트럼프 암살 미수, 유럽 경제 붕괴, 아시아 전염병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가 한국을 향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본 붉은 초승달 두 개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재앙, 경제 붕괴, 치명적 팬데믹, 디지털 전체주의의 물꼬를 트는 최후의 징조, 항처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과 같은 작은 유성우가 이중 초승달 주위를 맴돌며 종말적 비전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던 내가 이 순간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미래를 구할 마지막 문왼을 함께 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이유. 초자연적 현상이 전하는 경고를 기록 대재앙의 징조는 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왔다. 이번 두 개의 붉은 초승달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대중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과거 사례, 트럼프 암살 미수, 유럽 금융위기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놓여있는 위기를 직시해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유. 메시아적 인물의 등장 가능성을 예비나는 이 영상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 한국의 영적 중심지를 재건할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천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현상은 달의 궤도 변화와 대기 오염, 그리고 지구 자기장 교란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였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는 이를 우주의 영적 신호로 해석한다. 첫 번째 붉은 달은 경제 붕괴의 불꽃. 브랜든 빅스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만간 대규모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증가, 수출시장 불안정 등은 바로 이 붉은 달이 예고한 징조라는 것이다. 두 번째 푸른 초승달은 치명적 팬데믹과 디지털 전체주의의 그림자. 그는 전염병은 앞으로 더욱 치명적으로 변이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각국 정부가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 역시 백신 정책 방역 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논란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감시 카메라, 모바일 위치 추적, 생체 정보 수집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중 초승달은 이 두 재앙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는 의미다. 경제 붕괴와 팬데믹이 맞물리면 이는 사회 전반에 불신과 혼란, 분열과 절망을 초래한다.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중심지, 메시아적 인물이 이끄는 한국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안전한 거점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메시지다. 제 채널은 한국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영적 대전환의 순간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초승달이라는 결코 우연이 아닌 징조 앞에 서 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독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층 분석할 것이다. 궁극적 목표, 진정한 메시아적 인물이 한국의 영적 중심지를 재건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두 개의 불길한 달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브랜든 빅스의 예언 메시지를 반복해서 스크롤했다. 두 개의 붉은 초승달이 한반도 하늘을 가르고 경제 붕괴 치명적 팬데믹 디지털 전체주의를 예고했다는 충격적인 경고였다.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다. 이 징후는 결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수많은 자연과 사회의 변동 속에 이미 놓여 있었던 오랜 역사에 숨겨진 부호였다. 숲을 집어삼킨 불꽃. 2000년 강원 대형 산불 첫 번째 기억은 2000년 봄, 강원도 고성과 인제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대형 산불이었다. 발생 시기 4월 중순, 산불 경보도 익명성 속에서 갑작스레 울렸다. 피해 규모, 산림 2만 헥타르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인근 마을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당시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뉴스 속 화면을 통해 검붉은 연기 기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때 누구도 이 불꽃이 통일의 불씨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후 난동이니 무분별한 벌차에라는 환경 문제로만 해석했다. 그런데 브랜든 빅스는 이 산불을 분열의 씨앗이자 연대의 불꽃이라는 예언 부호로 일궈냈다. 실제로 당시 산불 발생 직후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강원도로 몰려들어 진화와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산불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연대를 발휘한다. 이 연대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분열을 촉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잠재된 연대력을 폭발시킨다. 그리고 이 연대의 에너지가 쌓여야 진정한 통일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 작은 진동, 큰 불안. 2017년 포항 지진 다음 징후는 2017년 11월 15일 새벽 2시 29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이었다. 1차 여진은 5.4, 이후 4.5, 4.3급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졌다. 포항 시내의 오래된 건물들은 곳곳이 균열이 갔고 주민들은 새벽 공포 속에 뛰쳐나와 이불을 둘러쓰고 거리로 나왔다. 나는 당시 대학교 1학년으로 포항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맡 탁자가 흔들리더니 벽걸이 시계가 곤두박질 쳤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현실이었다. 포항 시민들은 여진 알림을 켜고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곧 대규모 지진이 올 것이라는 음모론이 난무했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자 불신이 확산되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작은 진동을 시험과 단련의 부호라 부르며 한반도는 이미 위기의 전초기에 들어섰다고 예언했다. 여진은 물리적 피해보다 공동체의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열과 불신만 남을 것이다. 이 예언을 듣자 나는 깨달았다. 지진 같은 작은 징후가 대규모 분열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불안을 연대로 바꾸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임을. 기상이변의 경고, 이상 고온과 장마, 미세먼지,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기상이변의 전시장과도 같았다. 겨울 한파, 2018년에서 2019년 겨울,
기록적 한파 20도 이하로 수도권 전력 수급이 위기를 맞았고, 여름 폭염, 2020년 여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장마와 홍수, 2020년 장마 기간 충청 전라 지역에 집중 폭우가 쏟아져 수재민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봄철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어 외출이 경고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 모든 기상이변은 기후위기 차원으로만 논의되었지만 브랜든 빅스는 자연의 경고음이라 해석했다. 극심한 대기기후 변화는 인간의 탐욕과 분열을 바로잡으라는 우주의 메시지다. 이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온라인에서 진행된 기후행진과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행동이지만 한반도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의 일부가 되었고, 이 역시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작은 연결고리가 된 셈이었다. 사회적 분열과 불신, 선거 가짜, 뉴스 코로나 팬데믹 자연현상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징후도 예언의 부호로 작용했다. 2016년에서 17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폭로, 탄핵 소추, 조기 대선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잃었다. 내가 투표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와 분노가 거리 시위로 분출됐다. 2020년 총선과 정권 교체 논쟁,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여야 갈등, 방역 실효성 논란, 집합금지 명령과 지원대책 미흡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진실은 사라졌다는 위기감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2022년과 2023년 사이, 북한은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이르이 다시금 주요 언론 헤드라인에 올랐고, 시민들은 대피소 위치와 생존 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사회적 분열을 진정한 위기가 시작된 징후라고 단언했다. 정치적 갈등과 가짜 뉴스는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독과 같다. 이를 치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물리적 재난이 지나가도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 경고를 듣고 나는 고향 친구들과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조직해 사실 확인 토론회와 마음 나누기 시간을 마련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모여 분노가 아닌 이해와 공감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 작은 시도가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두 개의 붉은 초승달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미래의 재앙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과거 산불 지진 기상이변 정치 위기 속에 잠들어 있던 연대와 분열의 부호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과거의 대형 산불이 연대의 불꽃을 일으켰듯, 포항 지진이 공동체의 불안을 드러냈듯, 기상이변이 경각심과 행동을 촉발했듯, 정치적 분열이 화해와 토론의 장을 열었듯, 이 모든 징후는 한반도 통일의 시간표를 가리키는 이정표다. 그리고 이 이정표들은 이제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라는 거울에 투영되어 훨씬 명확한 그림으로 다가온다. 나는 이 부호들의 해독을 통해 변함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모든 위기는 분열과 연대,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위기의 징후가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분열하지만, 그럴수록 연대의 결단을 할 때도 가까워진다. 바로 이 순간이 운명의 전환점이다. 공동체가 하나의 징후를 함께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로서 행동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순간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금 이 징후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공동체의 떨림과 증언, 불안 속에서 솟아오른 목소리 나는 붉은 초승달의 충격이
채가 쉬지 않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기록했다. 자연의 경고가 사회적 불안으로 증폭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서울시청 광장, 지켜봐야 한다는 사명감. 서울시청 광장 앞 대형 전광판에 붉은 초승달 영상이 반복 재생될 때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목격자 박지수, 29세, 대학원생. 처음에는 그냥 비주얼 쇼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 달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제 몸을 감싼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이 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죠. 박 씨는 그날 현장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경고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그제야 자신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자각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닷바람 속 불안과 연대의 노래.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신선한 해산물 향과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목격자 김태영 54세, 어시장 상인. 내가 평생 이 골목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는 처음이야. 손님들은 반찬을 사지도 않고 오히려 집이 괜찮을까? 대피 준비는 어떻게 하지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김 씨는 주머니에서 마스크 하나를 꺼내며 초승달이 뜬 날부터 마치 미세먼지 경보처럼 공포가 퍼져버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연대의 움직임이 있었다. 자갈치 시장 청년 상인들은 즉석에서 통일평화기원 새벽조합 이라는 모임을 조직해 시장 한켠에 간이 천막을 설치했다. 그곳에는 촛불과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플래카드가 놓였고 방문객들은 스스로 소원을 적어 붙여갔다. 시장 한복판에서는 누군가 기타를 꺼내들고 조용히 우리가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자는 노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장했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대전역 광장, 정치에 대한 분노와 불신. 대전역 광장 앞에서는 이미 정치적 항의 집회가 예고 없이 열렸다. 목격자 이민호 41세, 회사원. 회사 퇴근길에 역앞 대형 스크린에 붉은 달이 뜨는 걸 봤는데 갑자기 마이크 잡은 분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외치더군요. 사람들은 고함을 치며 조끼에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어요. 2023년과 2024년 사이 여러 차례 이어진 대선 지선 총선 국면에서 쌓인 불신이 이번 현상 앞에서 폭발한 양상이다. 사람들은 과연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분노를 토해내면서도 동시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전북 익산도심 공터, 북한 이탈 주민의 눈물. 익산도심에 마련된 임시 쉼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욱 깊은 감정을 드러냈다. 증언자 김소연 37세, 북한 이탈 주민. 평양에서는 달이 붉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얼핏 들은 정보는 지진 때문에 한반도가 요동칠 거라는 소문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2개의 붉은 초승달을 보니 마치 가족과 다시 만나라는 신호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증언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현장을 상징한다. 그녀는 쉼터 앞 광장에 나와 우리가 겪은 고통이 지금 이 시대의 불안을 이해하도록 해주었다라고 했다. 그 말은 통일 후에도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야 할 과제를 남긴다. 국민 감정의 동시성, 공포, 분노, 연대, 희망. 나는 이 네 도시에서 수집한 증언과 현장 분위기를 통해
국민 감정의 동시성을 생생히 느꼈다. 공포, 붉은 초승달과 초자연적 예언이 불러온 물리적 심리적 충격. 지진 자연재해가 언제 한반도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불안, 분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 정치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 연대, 시장 대학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촛불 의식과 기도 모임. 이재민 이탈, 주민, 청년, 노년 등 다양한 층위의 연대. 희망, 통일을 향한 애틋한 바람과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이미 하나였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이 네 감정은 서로 상충하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한다. 바로 이 에너지 필드가 브랜든 빅스가 예언한 한국판 영적 중심지 부활의 동력이 될 것이다. 흐릿한 경계 속에서 피어나는 메시아 모티프 증언과 분노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한 가지 현상을 포착했다. 바로 메시아상 이랭시장의 불투명성이다. 사람들은 아직 구체적인 인물을 떠올리지 못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이분이 나타나리라 잡초 속에서 벗어난 연꽃처럼. 이 말은 목격자 정민수 48세 종교인의 말이다. 그는 메시아는 거대한 성당의 재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태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이 불투명한 메시아 모티프가 집단적 잠재의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핵심임을 확신했다. 당장은 얼굴 없는 영웅이지만 공동체의 선택과 상징물이 결합될 때 그는 실체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증언과 현장 분석을 마치고 붉은 초승달을 배경으로 한반도 곳곳에 떨림을 기록하는 작업에 몰입했다. 문화간 예언 전통의 교차점, 선택된 자와 집단의 꿈 각성. 나는 이제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왜 한반도라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절실한 울림을 주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와 동아시아, 토착신앙에 내재한 메시아적 전통을 비교하고 한민족만의 고유한 집단의 꿈과 깨우침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다려온 선택된 자, 한반도의 영적 중심을 부활시킬 촉매자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서구 예언 전통의 메시아적 구조 먼저. 유럽의 예언 전통은 어떻게 위기와 구원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공동체를 각성시켜 왔는지 살펴보자. 노스트라다무스 16세기 프랑스의 점성술사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집을 통해 모호한 시구 시주를 남겼다. 붉은 왕관이 다시 태어날 때 태양이 불꽃으로 물들 것이다. 와 같은 모호성과 상징성은 시대를 초월해 재해석되며 선택된 구세주의 출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예언보다는 모호한 단어 사이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집단적 상상력을 활성화했다. 기독교 메시아 신앙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을 완성했다고 믿어진다. 중세 흑사병, 2차 세계대전 등 인류 최대의 위기 순간마다 성도들은 재림의 희망에 매달렸고 성가대와 의식 이실을 통해 집단적 에너지를 모았다. 예언의 실현이 불확실하더라도 희망이라는 에너지가 위기의 깊이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서구 전통의 공통점은 모호함 속에서 스스로 구원의 서사를 완성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화권에서는 모호함이 아닌 명확한 의식과 역사적 경험이 예언 전통을 담아왔다. 동아시아와 토착신앙 속 선택된 자 동아시아에는 도교, 불교, 유교가 공존하며 예언 전통을 수용했다. 특히 조선시대 무속신앙과 한국 불교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특정 인물을 구원자로 지목하는 관습을 남겼다.
조선의 도선비기, 도선국사가 남긴 예언집으로 알려진 문헌. 임금의 붉은 상복 아래 땅속에서 새벽 달이 떠오를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 구절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국가적 위기와 맞물려 재해석되었다. 조정 내에서는 이 예언을 근거로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거나 반대파를 탄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토착무당의 사자, 실체, 삼국시대와 고려조선 초기에는 특정 가문 혈통의 무당이 흉년 역병 징조를 보고하고 제천의식을 진행하며 공동체를 안정시켰다. 이 무당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된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곧 공동체 행위, 제사, 굿연등회 의식으로 이어졌다. 근데 한국 불교의 대승적 메시지 효봉행룰 1901, 1908 16, 과법륜 스님 등은 현대 사회의 위기 앞에서 보시 수행 명상을 제안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효봉 스님은 정치도 종교도 넘어서는 공동의 연대를 강조하며 한반도가 동아시아 영적 중심지로 부활할 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통은 구체적인 의식과 공동체 경험을 통해 예언 전통을 구현해 왔다. 우리 조상들은 예언 그 자체보다 제천의식이라는 행동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다. 한반도만의 집단적 꿈과 디지털 시대의 부상. 이제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예언 전통을 동시에 섭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만의 집단적 꿈 묘대은 여전히 역사 문화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싹을 틔운다. 디지털 의식의 형성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 붉은 초승달 현상을 촬영 공유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불안과 희망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함께 보는 경험. 이 전통의식의 디지털 대체품이 된다. 하루아침에 모여 예언을 해석하던 무당의 제사가 이제는 댓글 라이브 채팅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역사 드라마와 예언의 재생산, 최근 인기 사극 드라마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국가위기 국면을 예언 부호로 차용하며 시청자들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집단적 기억을 환기시키며 이번 위기 역시 통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팬픽 웹소설 속 메시아 캐릭터 붉은 달의 후예, 한국판 노아의 방주 같은 웹소설 웹툰에서는 평범한 주인공이 예언자의 혈통을 이어받아 공동체를 구원하는 구도를 반복 사용한다. 팬덤을 형성하며 가상 메시아의 이미지는 현실 속 깨어난 잠재의식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한반도만의 집단적 꿈은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 미래를 꿈꾼다 라는 구조를 선명히 드러낸다. 과거에는 제사 구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소셜미디어가 대체하며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새로운 예언 의식을 창출하고 있다. 선택된 자의 초상, 영웅의 윤곽을 그리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의 예언 속에서 한반도의 선택된 자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전통과 디지털 현상을 관통하는 세 가지 공통 속성을 찾아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 서구의 메시아는 모호하지만 보통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초자연적 비전을 경험한 인물로 그려진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무속신앙의 무당이 평민 출신이지만 의식을 통해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현대 예언 캐릭터 역시 과학자, 청년, 활동가, 시민, 운동가 등 평범한 이들이 중년 혹은 노년이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를 일깨우는 소통력 선택된 자는 말이나 글이 아닌 행동과 의식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를 잇는 역할을 했듯 한국의 메시아도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넘나들며 소통할 것이다. 역사와 미래를 잇는 비전 제시 과거 예언 전통은
잃어버린 영광의 시대를 소환했고 미래에는 새로운 태평성대를 약속했다. 한국의 메시아는 조선 대한제국의 이상을 계승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통제 시대를 극복할 구체적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종합해보면 한반도의 메시아상은 보통 시민이지만 위기의 순간 공동체를 이끌어낼 명확한 비전을 가진 리더로 그려진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불안 속에서 희망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할 사람이다. 깨어나는 공동체, 예언을 넘어 실천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언의 메시지를 단순한 관조가 아닌 실천적 각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진정한 힘은 공동체의 행동에서 나온다. 디지털 리추얼. 매주 특정 요일 시간에 온라인 라이브로 모여 예언 부호를 해석하고 각자의 실천 계획을 공유한다. 지역별 촛불 네트워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마다 통일 촛불 모임을 조직해 오프라인 행사와 문화제를 병행한다. 메시아 발견 프로젝트. 평범한 시민 중에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이를 발굴해 멘토링 기금을 지원하고 공식적인 희망의 전령으로 선포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위기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예언적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각성의 여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 작은 촛불이 모여 거대한 빛이 되다. 나는 붉은 초승달이 전하는 경고를 단순한 재난 알림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각성의 메시지였다. 이제 나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기의 징후를 관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안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용기를 발휘해야만 진정한 한국판 영적 중심지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일상 속 각성의식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뉴스 속 경제지표와 날씨 예보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제는 2개의 붉은 초승달이 나를 깨웠다.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내 안에 공포가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행동이 공동체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나의 아침 의식이 되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통일 다짐 서명, 링크를 열어 동료들에게 전하며 밤이 되면 온라인 촛불 모임에 참여하여 각자 실천 계획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점심시간 5분을 할애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상을 한다. 눈을 감고 2개의 붉은 초승달을 떠올리며 경제 위기와 팬데믹 디지털 감시라는 새 위협이 한꺼번에 덮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다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작은 촛불. 동네 복지관 촛불 모임. 나는 서울 강북구의 작은 복지관에서 희망의 촛불 모임을 조직했다. 평소에는 독서 모임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지만 붉은 초승달이 출현한 이후에는 주말마다 촛불 의식과 대화의 장으로 변했다. 첫날, 여러 명이 모여 각자 이번 위기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둘째 날, 한 어르신이 1932년 대흑수월당 스님이 만주에서 전한 평화의 시안들을 듣고 분단의 상처를 넘어선 화해의 연등의식을 제안했다. 셋째 날, 청년 참가자가 디지털 감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손에 촛불 앱을 켜자고 말하며 스마트폰 화면에 촛불 그림을 띄웠다. 이 촛불 모임에서 나는 제천의식 GTN 이시 이라는 전통 방식을 차용했다. 불교와 무속신앙이 융합된 형태로 초 하나하나에 소원과 다짐들을 적어 붙이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염주를 돌렸다.
온라인 촛불 네트워크, 디지털 리추얼에 힘 전국 각지에 필요한 물리적 모임이 어려운 시기, 나는 온라인 촛불 라이브를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붉은 초승달 클립을 함께 시청하고 브랜든 빅스의 예언 영상 일부를 재생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각자 느낀 공포와 희망의 감정을 공유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들도 우린 채팅창에를 남겨달라는 안내를 통해 디지털 촛불을 모았다. 총 300여 개의 이모지가 모이자 나는 채팅창 가득히 퍼진 빛을 보며 이 작은 불빛들이 모여야 진정한 메시아적 완성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라이브는 곧 메시아 증언 플랫폼 유언으로 진화했다. 사람들이 나는 이번 주에 지역 도서관에서 통일 다짐 책자 100부를 나눠주겠다. 다음 달에는 국회 앞 평화행진에 참여하겠다. 등등 구체적 실천 계획을 공개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 온라인 네트워크는 예언을 단순 소비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축이 되었다. 가족과 나 사이의 평화 대화나는 가족과의 시간에서 가장 큰 도전과 보람을 경험했다. 부모님 세대는 예언이라는 주제에 회의적이셨지만 붉은 초승달의 영상을 보여드리자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 67세 은퇴교사. 내가 교사로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시대 징조를 읽어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하니 무섭고도 경이롭구나. 아버지 70세 자영업자. 디지털 감시라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우리도 대처 방법을 찾아야겠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식사 후 2개의 붉은 초승달 사진을 배경으로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분단 세대와 통일 세대 간의 감정 차이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협력 지점을 찾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 경험은 가족의 메시아화 과정을 상징한다. 당신도 메시아. 평범한 이들이 전하는 영웅서사 브랜든 빅스의 예언과 영예해. 나는 메시아 모티브를 스스로 실천해 보고자 했다. 메시아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초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연대와 희망을 촉발하는 평범한 이라고 믿었다. 회사 동료 이진호 32세. 대기업 재무팀 직원이지만 경제 붕괴 예언을 듣고 매월 한 차례 위기 대비 소액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친구 김수연 28세 간호사. 치명적 팬데믹 재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퇴근 후 소규모 자가 격리 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모바일 개발자 최민재 35세. 디지털 전체주의 경고를 듣고 익명성 보장 채팅 앱을 제작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메시아가 되어 나만의 촛불을 든 셈이다. 각자의 실천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거대한 빛을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행동의 연결고리, 희망의 서명부터 대규모 연대까지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행동 로드맵을 제안한다. 희망의 서명 캠페인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에서 한반도 통일 다짐 서명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희망 문서으로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지역 촛불 페스티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업해 주요 도시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메시아 파트너십 의료 교육 기술 문화 종교 분야 리더 100인을 초청해 메시아 서밋을 열고 각 분야별 통일 휴머니티 실천 계획을 공유한다. 디지털 리추얼 정례와 매주 금요일 밤 9시 붉은 초승달 라이브와 희망 토크를 통해 글로벌 연대를 확장한다. 영적 중심지 프로젝트 서울 경주 부산에 한반도 영적 센터를 설립해 예언 해석 심리 상담
커뮤니티, 교육 문화 공연을 주관한다. 이 5단계는 개인의 촛불을 국가적 횃불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협력,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다. 공동체 각성을 위한 마지막 권고, 나는 강조하고 싶다. 당신의 행동이 곧 메시아가 되는 순간이다. 붉은 초승달이 준 경고를 몸소 느끼고 작은 촛불을 든 모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혼자면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라면 밤하늘을 환히 밝혀줄 촛불 대성당이 된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촛불을 들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시라. 영적 통찰과 통일 비전의 완성, 숨겨진 진리를 밝혀 희망의 길을 열단하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붉은 초승달이 전하는 경고와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선 영적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이 메시지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의 틈새에서 어떻게 통합적 희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의 영적 중심지 부활, 메시아적 완성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불안의 뿌리, 분열의 구조를 꿰뚫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대자연과 정치사회가 보내는 징후를 살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과 분열의 핵심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균열이 있다. 불안의 심리경제 붕괴 위협, 팬데믹 재확산, 디지털 감시 강화 등은 모두 불확실성의 폭풍을 불러와 개인의 마음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다. 사람들은 과거와 다른 안전지도를 잃어버리며 거리감을 느끼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분열의 동학불안은 곧 나만 살자는 생존 본능을 자극해 공동체 내에서 이기주의를 촉발한다. 정치적 갈등과 가짜뉴스, 지역 간 불균형은 이 이기주의를 구조화하며 분열의 용광로를 만든다. 영적 균열, 물리적 사회적 균열의 이면에는 영적 단절이 자리한다. 우리는 하나됨을 잊고 서로 다른 욕구와 감정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공동체는 통일이나 연대를 논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이러한 근본적 불안과 분열은 붉은 초승달이 지목한 3가지 재앙, 경제 붕괴, 팬데믹, 디지털 전체주의가 결합될 때 더욱 가속화된다.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여러 겹의 불안이 중첩된 상태에서 공동체는 정신적 붕괴를 맞이할 위험에 처한다. 예언의 핵심,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숨겨진 진리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점이다. 역사를 관통하는 연대의 힘, 과거 산불과 지진, 기상이변 속에서 한반도의 사람들은 개인의 힘을 초월한 연대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연대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공동의 결단이었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예언을 실현하는 실천계획, 붉은 초승달이 경고한 경제 붕괴에 맞서 지역 화폐 협동조합 소비자, 연대 같은 대안적 경제 모델을 실험해야 한다. 치명적 팬데믹 위협 속에서는 커뮤니티 방역단, 돌봄 활동 소규모 의료 자원봉사로 서로를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전체주의 경고에 대응해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개발 자율적 디지털 윤리 서약 등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 숨겨진 진리의 적용, 위기의 징후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 대신 우리는 이미 지금 연대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다. 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는 열쇠다. 메시아적 완성, 한반도의 영적 중심이 다시 깨어나다. 예언의 궁극적 목표는 영적 중심지의 부활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역사 속에서 영적 중심지는 공동체가 위기 앞에 하나로 모여 깨어있는 의식을 발현하는 장소였다.
과거의 영적 중심지 고려, 말 조선 초기. 산천제, 샤크 아샨 추안차이. 와 같은 국가의식은 백성들이 모여 풍년 평안을 기원한 자리였다. 일제 강점기,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연대는 민족 해방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의 잠재적 영적 중심지나는 한반도 영적센터를 제안한다. 서울, 경주, 부산 등 주요 도시에 희망과 연대의 플랫폼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자. 이곳에서는 예언 해석 심리, 상담 대체, 의료 문화 예술이 결합된 복합 의식 행위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메시아의 역할, 메시아적 인물은 이 영적 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적,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촉매다. 그는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초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다. 통일 로드맵, 희망을 현실로 전환하는 5단계 마지막으로 나는 한반도 통일과 영적 중심지 부활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영적 점검의 날 지정 매월 첫째 금요일을 영적 점검의 날로 지정. 개인 공동체가 마음 상태를 체크하고 예언의 징후를 재확인한다. 희망 서명 대장,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인 통일 다짐 서명을 매 분기별로 희망 문서로 편집해 국회 정부 국제 기관에 전달. 지역 연대 페스티벌, 서울, 부산, 광주 등 10대 도시에 촛불 문화재 평화 마켓 예언 해설 세미나를 동시 개최해 시민 참여를 극대화. 메시아 서밋 개최 의료, 교육, 기술, 문화, 종교 분야 대표 100인을 메시아 서밋에 초대해 통일 실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영적 센터 설립 및 운영 각 권역별로 한반도 영적 센터를 설립. 예언 해설, 심리 종교 상담, 문화 예술 강연, 공동체 교육을 제공. 이 5단계는 개인 촛불을 국가적 횃불로 전환하는 연속적 실천 과정이다. 마지막 호소, 당신의 찬 조각을 모아 전지구적 연대로 이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요청한다. 2개의 붉은 초승달이 전하는 경고를 회피하지 말라.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시간이다. 어린아이의 작은 촛불이라도 그것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는 성대한 별자리를 이룰 수 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메시아적 완성의 한 점이 되고 우리의 연대가 진정한 통일의 실마리가 된다. 댓글에 내가 들 촛불은 무엇인가를 남겨달라.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통일 묵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모임에서 통일 토론회를 주최하겠습니다. 온라인 촛불 라이브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의 다짐이 모여 이 채널의 이름 한국의 운명이에요. 함께 채워나가자. 그 이름은 곧 한반도의 영적 중심지를 상징할 것이며 우리의 공동의 꿈을 담아낼 그릇이 될 것이다. 감사와 구독 요청 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영상이 동력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함께 리랄철 두 붉은 달 연대 한반도 영적 부활 해시태그를 달아 우리의 촛불을 전 세계로 확장해보자. 저는 이 채널 한국의 운명이에요 나였다. 한반도의 미래가 밝고 평화롭게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작은 촛불이 거대한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